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우리 19강에서는 뭐였죠? 삼성그룹 창시자 이병철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자, 이번 제20강에서는 이어서 일영에 있는 이병철 생가와 우리 대구 인교동에 있는 고택 그리고 삼성 상해 터 등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북송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생가가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일영에 있는 이병철 생가입니다. 자, 이병철 생가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가면은 창녕 IC나 현봉 IC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솥바위를 거쳐서 일영 읍내를 거쳐 가면은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솥바위를 가는 코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갈 때는 군북 IC에서 내리셔서 가면은 바로 정남철교가 나옵니다. 거기 가면 솥바위를 보고 일영 읍내에 가면은 충육사라고 강제호 장군 유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용덕이라고 보이죠. 여기에는 삼령에 이종환 해강 생가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서 그 호암 생가를 구경하고 현풍 IC나 창녕 IC로 대구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생가 건물 배치도입니다. 자, 암채와 사랑채, 대문채,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생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51년에 호암 선생의 조부께서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병철 씨가 유년 시절과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 17살까지 여기에 거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토당과 옆에 바위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와 구분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울창한 대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상 뒤에 산이 곡식을 쌓아놓은 같은 노적봉 형상을 하고 있고 끝부분에 바위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가 있어서 생가터가 혈이 거기에 맺혀 있어서 굉장히 명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멀리 흐르는 난강의 물이 바로 흘러가지 않고 생가를 돌아보면 천천히 흐르는 역수형이라고 합니다. 또 역수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경주에 가면은 양동 마을이 있습니다. 양동 마을이 형산강이 돌아서 가는 역수형입니다. 양동 마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북편 할 때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철 생가는 명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생가인데요. 뒤에 이 산이 노적봉의 산이 내려와서 우측에 보이는 바위가 보이죠. 이 바위가 제가 포인트 비는데 이게 바위벽입니다. 그래서 기가 거기에서 더 일상 흘러가지 않고 모이기 때문에 명당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뒤에 게 안채고 앞에 게 사랑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입구가 되겠고요. 이렇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생가의 안채 모습이고요. 요거는 바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좋은 부자 기 받으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건물인데요. 결혼해서 17살에 결혼해서 잠시 분가해가 살던 집입니다. 경남면 일영에. 자, 지금은 이 고택은 대구에 있는 인교동의 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교동의 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벽에다가 부자 기 받으세요 이렇게 돼 있지요. 마침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아마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꼭 들러주시면은 좋은 부자기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건희 고 삼성그룹 회장이 여기에서 태어났었을 때 어릴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인교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 골목에 가면은 이런 우측에 표시가 있는데요. 30m 다른 데 가면은 옛날 고택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요 건물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요게 이병철 씨가 51년에 가족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고택에서. 자, 이병철 씨 회장의 동상이 침산동의 삼성 창조경제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게 동상인데요. 저도 한번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우측의 사진이 옛 삼성상의 건물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삼성상해를 여기에 복원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삼성 창조경제단지를 완공을 했었는데 여기에 옛날 인교동에 있던 삼성상해가 59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원형을 뜯어서 보관하다가 20년 뒤에 삼성 창조경제단지가 조성될 때 이쪽에서 옮겨서 이쪽에 원형대로 복원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도 또 여기에 가서 한 컷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삼성의 발원지 인교동에 있는 삼성상해 예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좌측의 사진이 옛날 삼성상해 사진이었죠. 여기에 이래 보면은 이제 인교동인데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을 보면은 그들이 항상 고향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디트로이트, BMW는 뮌헨, 코카콜라는 애틀란타, 로얄은 파리. 그럼 삼성은 어딜까요? 바로 대구 인교동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삼성상해 예터가 2011년도에 대구시에서 있던 자리에 역사기념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원형 크기의 8분의 1로 축소 복원했습니다. 자, 이게 안타깝게도 저기에 원형 복원했던 것을 침산동에 갈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복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인교동에 있는 삼성상해 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본금 3만원으로 종업원 40명을 해서 대구 능금과 포항의 첨가물을 그 북경 등으로 수출했대요. 그러다가 또 여기 국내에서는 별표국수를 해서 그 별표국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세 개의 별을 따서 크고 강력하고 영원함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송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우빌딩 앞쪽에서 북송로 사진을 향해서 제가 찍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북송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북송로는 대구 읍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읍성이 철거된 자리에 동서남북으로 그 도로가 생겼는데요. 읍성이 허물어지자 일본인들이 이주가 늘면서 일제강점기 때 최대 번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송로에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북송로는 공구골목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공구골목의 시초가 언제 생긴가 하면 1947년경에 지금의 인교동 달성공원 입구의 골목에서 미군 부대로부터 매각된 폐공구를 수집하던 11명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계공구 산업의 발달로 오늘의 공구골목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4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해방 후에 대신동 공구상들이 옮겨와 지금 공구골목이 되었다고 했는데 80년대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공구골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90년 중반에 대구 상격동에 대구 종합유통장지를 조성하면서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전을 장려해서 유통업단지로 점포가 옮기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공구골목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수백 개 점포가 영업을 하지만은 경기 침체에다가 인터넷 쇼핑몰까지 생기는 바람에 사실 장사가 예전 같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북송로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관광문화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 공간이 하나둘 자리
찾기 시작했었는데요. 최근에 모루라는 거점 공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구 이외에는 지역가 작가들이 개인 서적을 판매하는 더 폴라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판매점, 소설마켓 협동조합, 북카페 대구하루, 믹스카페 북송로 등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송로는 과거를 품고 수많은 이야기거리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북송로 기술융합소 모루입니다. 이게 이제 18년에 만들었는데요. 모루는 대장간에서 새를 두드릴 때 받침대로 쓰는 모루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옛날에 도민만 있으면은 탱크도 만든다고 할 만큼 제조 기술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18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북성로 마을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15년에 폐가로 방치되던 쪽방 건물 3필지를 매입해서 지상 2층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층에는 장인 작업장과 창작 공간, 2층에는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기존 공부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 전시품하고 시민들이 기존품을 모아서 이렇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층에 있는 창작 공간이 되겠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은 좌측편에 이런 창작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는 장인의 방이라고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가면은 지금 기획 전시로 북송로 글자 풍경이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메이드 인 북송로라고 해서 그 북송로에 있는 공구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공구 박물관에 있는 거 해서 없는 거 없이 산업 공구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옛 북송로 공구 박물관입니다. 좌측에 앞에 보이는 건물이. 근데 여기에 모루가 생기면서 공구 박물관에 있던 것을 모루로 옮기고 여기는 현재 커피점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1930년대 미국 창고로 쓰였던 이 건대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여기 코이 커피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정하게 의각길을 북송로에 조형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육면체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도로도 정비를 하고 간판도 북송로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순정한계 의각길 조형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순정한계 남순행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이제 그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조형물도 만들었지만은 북송로에 도로도 포장을 새롭게 하고 가로등도 개체를 하고 간판도 정비하는 등 지역민의 삶의 공간 전반을 개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억압길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거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자는 의미의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순정하게 억압길 여기 가운데에 북송로에 해놓은 모습이고 간판도 전부 다 이래 정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서성로에 가면은 대구 읍성 성벽 이미지를 이렇게 재현해 놨습니다. 중앙분리대 대신에 이런 식으로. 여기. 그래서. 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본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북송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